예, 상가임대차보호법 하편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상편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 용어들을 하나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항력에 관한 건데요. 대항 요건이 무엇인지. 대항 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늦은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항 요건이고요. 대항력 요건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 요건에다가 일정 금액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 금액이 환산해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은 마지막 시간, 요번에 마지막 편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보증 금액, 환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이건 각 지역별로 다르다고 했어요. 네. 최우선 변제 요건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선 변제 요건은 최우선 변제 요건인 것을 갖추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안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찍어도 별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외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그러니까 10조 1, 2, 3 하고 증감 청구 10조 2,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조 2 계약갱신의 특례입니다. 2조 1항의 단서, 2조 1항의 단서가 뭐예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는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주담이나 경제 사정 등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몇 프로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임대인 마음대로 청구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조 3 권리금의 정의. 여기는 1항은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의 비품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여기 중요한 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권리금의 정의고요. 10조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예. 지금 10조 3은 권리금 정의였는데 10조 4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게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단서 조항이죠. 10조 1항 각 호에, 그러니까 10조 1항이 뭐냐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방해해서는 안 되는지 1호부터 나와요.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2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예,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한테, 지금 현재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3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죠. 예. 10조 4의 2항입니다. 아까는 1항이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항 4호가 어떤 거였어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음에 하면 1호는 뭐냐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든지 2호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볼 때 그건 2호 좀 애매하긴 하죠.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주어가 없는데 여기서는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획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데리고 왔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그래서 그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면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10조 4의 3항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가지고 계약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손해를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을 때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이나 그거 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데 임대차 종료 시 당시의 권리금인데 주변 상황의 권리금인데 이걸 증빙한다는 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임차인이 증빙을 해야 되겠죠. 모든 거는. 사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고의로 내가 누구를 속여서 넣었는데 이 사람이 차임도 낼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자기가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일부러 넣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입니다. 10조 5 권리금 적용 제외. 그래서 10조 4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고 10조 4에서 얘기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1항은 뭐냐면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반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답니다. 2항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도 권리금 적용을 제외하겠다. 10조 6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거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요. 10조 7 권리금 평가 기준이 고시. 국토교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거 고시를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예요. 그냥 강행은 아닙니다. 10조 8 차임 연차와 해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 그러니까 3개월치 액수만큼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계약할 수 있고 이건 또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거절 사유이기도 하죠. 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아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증감 청구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해 조세,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등으로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5%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요 법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사람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5%만 상환할 수 있다. 이제 2항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2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이거는 또 따로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는 것 중에서 이걸 전환하는 거예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고증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연 1할 2푼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수예요. 배수. 그러니까 4.5배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1.75에서 4.5배를 곱하면 7.875 만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 그만큼의 이자로 해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13조 제1항 10조, 10조, 20조 8, 11조, 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관계에서 적용한다. 그래서 10조는 계약갱신 요구, 그리고 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감 청구, 3기 차임액 연체 시 해지, 그리고 차임 등 증감 청구권, 그리고 월 차임 전환 시 산정에 대해서 전대차 관계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2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 그러니까 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등기 전에 3조 1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근데 3조 1항은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력이고 이 1항은 최우선 변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산보증금 범위에 있는 소액 임차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항 1항의 경우에 5조 4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배당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고요. 3항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행위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격 2분의 1 범위에서 보증금이 차임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해당 지역에 그마다 금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비용 빼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배당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은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소리고요. 16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조는 이제 미등기 전세에 관한 준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목적 건물을 등기하지 않는 전세 계약에 관한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18조 소액 상권 심판법의 준용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하여는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준용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것을 심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라는 거서 뭐 보통 뭐 1, 2년 소송하면 걸리는데 이거는 뭐 6개월 안쪽에서 하겠다는 소리고요. 19조는 표준계약서 작성은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권장한다는 소리입니다.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20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면 지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겠다는 소리가 있고요. 여기는 보면 보통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그리고 보증금 또는 임차 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 상가 건물 유지 수선의 의무에 관한 분쟁, 그리고 권리금에 관한 분쟁,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분쟁에 관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부칙에 보면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4월경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4월 중순부터요. 자, 이제 부칙을 봅시다.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조부터 2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6개월 지난 후부터 하겠다는 소리고요. 2조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인데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제 3조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건데 제10조 4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 회수는 원래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였는데 이것이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로 바뀌었고요. 4조 권리금 적용 제외, 아까 뭐 대규모 점포 이런 얘기고 5조는 다른 법률에 대한 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 2, 3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뭐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지역별로 편차를 둬가지고 표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 지금 요 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세종시 2018년 1월 26일부터 세종시를 보면 3억 9천만 원 이하야만 환산보증금으로 따졌을 때 이하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환산보증금을 해가지고 이 보증금 범위에 들었을 때만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최우선 만약에 3,800만 원이 보증금이었을 때 최우선변제로 여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를 우선변제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따질 때 이 범위에서 따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은 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조문의 하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편을 뭐 조문 하나하나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다음 편에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할 건데 조문 말고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종합편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문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편과 하편, 상편은 1조부터 10조까지 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